지금 집에 있는 간식이 문제 제품일 가능성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후기도 좋고 프리미엄이라고 써있고 아이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 생기는 간식들의 공통점은 포장에 적혀있지 않습니다. 브랜드가 달라도 가격이 달라도 제조 환경이 같으면 결과도 같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문제가 반복되는 제품들의 진짜 공통점을 알려드릴게요. 전혀 다른 브랜드인데 왜 비슷한 시기에 같이 문제가 생길까요? 가격도 다르고 포장도 다르고 프리미엄이라는 말도 다 다른데 이상하게 동시에 회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OEM 위탁 생산 시스템입니다. 많은 간식 브랜드는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한 공장에서 레시피만 조금 바꾸고 포장만 다르게 해서 여러 브랜드로 출고됩니다. 한 라인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라인에 연결된 브랜드가 같이 문제됩니다. 브랜드는 달라도 공정이 같으면 리스크도 함께 갑니다. 저는 그 브랜드 안 먹이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제조 라인에서 나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강아지 입장에서는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같은 생산 공정의 결과물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미지가 아니라 공개된 정보입니다. 제조 공장을 공개하는지, 위생관리 인증을 안내하는지, 과거 같은 원인으로 반복 회수가 있었는지, 브랜드명에 리콜이나 회수라는 단어만 붙여 검색해보셔도 기본 이력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와 같은 원인의 반복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브랜드가 달라도 공정이 같으면 결과도 같아질 수 있습니다. 리콜이 그렇게 많다는데 왜 나는 괜찮았지? 이렇게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문제는 운이 아니라 생산 규모입니다. 대형 제조사는 한 번에 수천 수만 개 제품을 만듭니다. 만약 한 공정에서 원료 오염이나 미생물 문제가 생기면 그 물량이 전국, 심지어 여러 나라로 동시에 유통됩니다. 한 번의 오염이 수만 개로 퍼지죠. 이게 대량 생산의 무서운 점입니다. 소규모 생산의 실수는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대량 생산은 파급력 자체가 다릅니다. 강아지는 체중이 작고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도 제한적이라서 같은 양의 독소라도 소형견에게는 더 높은 농도로 작용할 수 있어요. 또 일부 독소는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몸 안에 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먹었는데 괜찮았어요 라는 말은 완전한 안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묶음 할인이나 대량 구매를 할 때 싸니까 많이 사두자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영향 범위도 클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규모가 클수록 한 번의 실수는 수만 개로 번집니다. 강아지의 건강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생산 규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간식을 줬는데 그날 밤부터 변이 묽어졌던 적 있었나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냄새도 괜찮고 색도 괜찮고 아이도 잘 먹어요. 그런데 최근 글로벌 반려동물 간식 리콜의 가장 큰 원인은 살모넬라 같은 미생물 오염입니다. 이 균은 눈에도 안 보이고 냄새로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간식은 열 처리를 한 뒤 기름 코팅을 하거나 식히거나 포장하는 과정에서 2차 오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아지 장은 민감해서 소량의 오염에도 설사나 구토로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살모넬라에 오염된 간식은 강아지뿐 아니라 간식을 만진 보호자에게도 식중독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반려동물은 무증상인데 보호자가 먼저 아픈 경우도 보고됐습니다. 강아지는 야생에서 아픈 티를 내는 게 위험했기 때문에 통증을 크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물을 조금 더 마신다거나 배를 자꾸 핥는다거나 살짝 처져 보이는 모습, 이 정도 신호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간식을 만진 뒤에는 손을 씻고 개봉 후에는 밀폐 보관하는 것, 그리고 장이 갑자기 예민해지면 최근 먹인 간식을 떠올려 보는 것. 리콜이 반복되는 제품들의 공통점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멀쩡해 보인다는 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간식에서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물질은 눈에 보여서 더 충격적입니다. 실제 리콜 원인 중 하나도 플라스틱, 금속 조각 같은 이물 혼입입니다. 대부분은 생산 설비의 마모, 라인 관리 미흡, 검수 과정의 허점에서 발생합니다. 대량 자동화 공정일수록 작은 파편 하나가 수천 개 제품에 동시에 포함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문제는 강아지의 행동입니다. 사람은 이물감이 느껴지면 뱉어내지만 강아지는 그냥 삼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형견은 식도와 장이 가늘어 작은 조각도 장폐색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응급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식을 먹은 뒤 갑자기 밥을 안 먹거나 몸을 웅크리고 움직임이 줄거나 배를 만질 때 예민해진다면 단순 소화불량으로 넘기기 전에 최근 먹은 간식을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봉지를 열 때 색, 냄새, 형태를 한번 훑어보기, 가루가 유난히 많거나 깨진 조각이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면 과감히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산 과정의 작은 허점이 아이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이물질을 스스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한 번 더 보는 눈이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공장에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공장에 들어오기 전 단계일 수 있습니다. 일부 대형 리콜 사례를 보면
문제는 완제품이 아니라 원료 단계에서 이미 시작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인데요. 가뭄이나 고온 환경에서 손상된 곡물에 생성되고 고온 압출 공정을 거쳐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 제품처럼 보여도 독소는 남아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강아지의 간은 해독 기능을 하지만 체중이 작을수록 같은 양이라도 더 높은 농도로 작용합니다. 문제는 소량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초기에 거의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식욕이 떨어지거나 잠이 들거나 잇몸색이 미묘하게 옅어 보이는 정도라 컨디션 문제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원료 관리입니다. 원산지를 비교적 명확히 공개하는지, 정기적인 검사 결과를 안내하는지, 성분 구성이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은지, 아이 몸은 광고 문구보다 원료의 영향을 먼저 받습니다. 문제가 반복되는 제품들의 공통점은 완성된 이유가 아니라 시작 단계에서 이미 균열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작이 흔들리면 끝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문제 없으면 그걸로 끝 아닌가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놓치는 단계가 하나 있어요. 실제로 리콜 사례를 보면 문제는 제조 직후가 아니라 유통과 보관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간식은 만들어지는 시간보다 창고, 물류센터, 운송 차량, 매장 진열대에 더 오래 머뭅니다. 특히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은 세균과 곰팡이 독소가 생기기 쉬운 조건입니다. 밀봉돼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밀봉은 공기를 막는 기능일 뿐 열과 온도 변화까지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겉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곡물 기반 제품은 보관 환경이 나쁘면 아플라톡신 같은 곰팡이 독소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반복되면 간에 부담이 쌓일 가능성도 있고 직사광선 아래 쌓여있는 간식, 습기가 많은 매장 구석, 여름철 하루 종일 배송 상자 안에 있던 제품, 대형마트니까 괜찮겠지, 브랜드가 유명하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 대신 보관 환경을 한번 보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간식을 먹은 뒤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거나 식욕이 줄거나 눈이 충혈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최근 보관 상태를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구매할 때는 진열 환경을 한번 보고 여름철에는 도착 즉시 상태 확인, 집에서는 밀폐 후 서늘한 곳에 보관하기, 공정을 통과해도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간식 정확히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고 계세요? 포장에는 국내 제조라고 적혀 있어도 원재료는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수수는 한 나라, 육류는 다른 나라, 첨가제는 또 다른 나라,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 하나의 제품이 완성됩니다. 원료가 여러 나라를 거칠수록 확인해야 할 지점이 늘어나죠. 그리고 작은 허점 하나가 끝 제품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기후 변화로 곡물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수확 후 저장 환경이 미흡할 수 있고 운송 중 위생 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곰팡이 독소는 고온 압출 공정을 거쳐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열처리 했으니 안전하다는 말만으로는 완전히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공급 단계가 길수록 브랜드 이미지보다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간식을 고를 때는 원산지와 제조사를 함께 보고 원료 출처를 비교적 명확히 공개하는지 확인하고 정기적인 검사나 품질관리 정보를 안내하는지 살펴보는 것, 그리고 과거 리콜 이력이 있었는지도 한번 검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공급 흐름은 결국 아이 몸으로 연결됩니다. 이 간식 하나면 관절, 피부, 장 건강까지 다 챙겨준다는 문구, 솔직히 혹하지 않으세요? 요즘 간식들을 보면 관절 강화, 면역 케어, 항산화, 눈 건강, 장 기능 개선까지 한 제품에 여러 기능을 담았다고 강조합니다.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고 하나로 다 해결되는 느낌이니까요. 하지만 기능이 많다는 건 그만큼 성분 구성이 복잡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허브 추출물, 기능성 원료가 여러 개 동시에 들어가면 상호작용과 과잉 가능성도 함께 올라갑니다. 사료는 이미 하루 필요 영양을 계산해서 설계됩니다. 그 위에 강화 간식을 계속 더하면 의도치 않게 특정 영양소가 권장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 A와 D는 몸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어 과잉 섭취 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성분이면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영양은 많이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그래서 간식을 고를 때는 성분표가 지나치게 길지 않은지, 사료와 중복되는 강화 성분은 없는지, 하루 총 급여량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리콜과 직접 연결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반복되는 제품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과도하게 복잡한 배합입니다. 사료는 균형, 간식은 단순, 화려함보다 단순함이 더 안전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간식이 문제 제품인지 확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리콜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지나갑니다. 미국은 FDA 공식 사이트에 반려동물 리콜 정보가 비교적 정리돼 있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공지, 언론기사, 수입사 홈페이지까지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회수됐지만
국내에서는 뒤늦게 알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콜은 보통 특정 날짜에 생산된 제품만 해당돼서 포장지에 적힌 LOT라고 표시된 로트 번호를 알아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트 번호는 같은 날 같은 공정에서 만든 제품 묶음 번호인데요. 제품명이 같다고 전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번호를 거의 보지 않는다는 점이죠. 대부분 포장지를 바로 버려서 문제가 생긴 뒤에는 확인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아파도 말을 못해요. 초기 증상은 아주 미묘합니다. 물을 더 마시거나 많이 자거나 변이 살짝 달라지는 정도입니다. 그럴 때 최근 먹은 간식을 한번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품명과 리콜, 제조사명과 회수 이렇게 검색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아이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문제되는 간식들의 공통점은 화려한 광고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공정, 복잡한 공급망, 흩어진 정보,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강아지는 우리가 고른 선택을 그대로 믿고 먹습니다. 그래서 간식은 광고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성분을 한 번 더 보고 제품명을 검색해보고 조금 더 단순한 제품을 고르는 것. 아이의 건강은 오늘 우리가 고른 간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반려견에게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반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반려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